투백수의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백수입니다. 오늘은 강백수님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되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준비한 내용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쇼피에서 주문한 캐논 더미 배터리를 지난 8월 6일 날 받았거든요. 캐논 카메라에 더미 배터리를 넣고 카메라를 전원을 켰는데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처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엊그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카메라 배터리도 함께 반품 상자에 넣었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쇼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판매업체에 채팅 문자로 반송된 상자에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상담 직원분이 회사 물류센터에 확인해서 답변 준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이 흘러 반품 상자에 있던 그 배터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담 직원분도 친절하시고 빠르게 확인을 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었는데 참 기분이 좋네요. 자,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얼마 전 태국 논타부리주에서 안타까운 총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8월 7일에는 논타부리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이어서 8월 10일 논타부리 지방정부 청사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7일에 발생한 논타부리 학교 총기 사건은 14살 중학생이 자택에서 조부모를 총으로 쏜 후 다니던 학교로 이동해서 교실과 복도 등에서도 교사 및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조부모님 2명과 학교 내 교사, 교직원 등을 포함해 자살한 본인을 합쳐서 총 9명이 사망하고 2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교내 따돌림 문제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7일의 사건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논타부리주의 지방청사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총격 사건의 범인은 전직 의원이었습니다. 지방정부 고위 공무원과 운전기사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전직 의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잇따른 불상사로 인해서 태국 정부는 총기 관련 강력 조치로 신규 총기 구매 허가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등 총기 규제 강화안을 즉각 발표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접하는 사건이 총기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순에서 총기 범죄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실은 좀 다른데요. 동남아에서 인구 대비 사설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이곳 태국입니다. 왜 이렇게 총이 많을까요? 법이 느슨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나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싼 값에 총을 보급해주던 일면 복지총기 제도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총기들이 관리가 안 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시장으로 흘러가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수십 년간 누적된 겁니다. 이번 사건 터지고 정부에서 신규 총기 허가 중단하고 복지 총기 제도를 바로 잡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제 시각으로는 이미 풀릴 대로 풀린 수백만 자루의 총을 과연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 평소에 정말 친절하고 말벨라에 괜찮다 하면서 잘 참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일상의 소소한 갈등,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나 도로 위 시비, 데이트 폭력, 그리고 학교 내 따돌림 이런 문제와 결합했을 때 대화가 아닌 총으로 즉각 해결하려는 극단성으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은 감정이 터지면 고성이 오가고 주먹다짐으로 끝나지만 여기서는 주머니나 차 안에 총이 들어있는 순간 그 한 번의 순간적인 폭발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태국 생활의 금도가 하나 있는데요. 길거리나 장소 불문하고 현지인과 쓸데없이 자존심 싸움이나 시비를 붙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 하더라도 굳이 도로 위나 술집에서 상대를 궁지에 몰거나 삿대질하며 화를 돋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 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총기 사건이라는 좀 묵직하고 씁쓸한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면 안 되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요즘 해외 언론이랑 현지 외신에서 난리가 난 뉴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이나 서양 유튜버가 올린 영상 하나가 이슈가 되는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제발 돈 몇 푼 들고 태국 와서 힐링 라이프 즐길 생각하지 마라. 한 $15,000 통장에 있다고
태국 이주했다가 거지되어서 현지인한테 돈 구걸하고 쫓겨나는 외국인이 수두룩하다. 이거 보고 제가 좀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이런 영상 많죠. 태국에서는 한 달 100만 원이면 수영장 딸린 콘도 살고 매일 태국 음식 먹으면서 황제처럼 산다. 뭐 이런 영상 널렸죠.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말 안 하는 게 있죠. 비자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의료보험 없이 병원 한 번 가면 얼마가 깨지는지,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 누진세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서양식 파스타나 한국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외식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실제 생활비는 싹 숟가락으로 덜어내고 겉보기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외신 뉴스에서도 지적한 게 치앙마이나 방콕에서 영어 강사나 직장 구하면 한 달에 한 3만 3천에서 3만 5천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급여가 낮았나요? 전 그 이상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게 태국 일반 현지인들의 기준에서는 나쁜 월급은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태국인들은 비자 걱정 없죠. 싼 현지 주택구에서 살죠. 길거리나 현지 식당에서 40에서 50바트 아니면 100바트 이하로 밥 먹으며 생활 양식을 거기에 맞추니까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3만 5천 바트 번다? 한국 음식 그리워서 한인타운 가고 주말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콘도 렌트비 내고 나면 달마다 적자일 겁니다. 현지인 생활비 기준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생활 양식은 본인 나라 기준을 못 버리니까 결국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비상금 다 털리고 손 벌리는 거죠. 태국에 살아보겠다고 오시는 분들 여행과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상금 확실히 챙기시고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고적 없으면 태국은 힐링의 땅이 아니라 잔인한 생존 현장이 될 거예요. 혹시 주변에 태국 가서 몇 천만 원으로 유유자적 살아야지 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십시오. 태국에서 진짜 돈 벌고 살기 빡빡해진 현실을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는 현지 뉴스 2가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8월 초에 태국 방문 외국인은 1,850만 명, 전년 대비 마이너스 3.19% 감소했고요. 반면 베트남은 1,3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결국 올해 관광객 목표치를 기존 3,670만 명에서 3,000만 명에서 3,000만 명에서 3,400만 명 수준으로 슬그머니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여행하면 당연히 태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베트남이 비자 요건 대폭적으로 풀고 유럽, 미국 노선을 늘리면서 턱밑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관광객들이 왜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로 발길을 돌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물가는 뛸 대로 뛰었고 소프트 파워니 뭐니 말만 번지르르하지 정작 관광객들이 느끼는 가성비나 메리트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예약 관리 업무 현장에 있는 제가 볼 때 태국 관광산업은 이제 체질 개선 안 하면 정말 위기일 수 있습니다. 태국 북동부 콩켄주 푸바만 지역 농경지에서 깊이 4에서 5m 크기의 거대 싱크홀 7개가 연달아 뚫렸습니다. 콩켄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해당 지역을 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즉각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지질학자들은 지하 안반균열 등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 채석장의 발파 작업 영향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산 지역인 콩켄에서 마당과 논밭 한가운데에 4에서 5m 깊이 구멍이 7개나 뻥뻥 뚫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민들 터전이 날아간 거죠. 당국에서는 자연 지질 현상이다라고 발표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근처 채석장 공사 때문에 땅이 꺼진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에서 인프라 공사나 채석 작업할 때 안전검사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허술하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속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있다는데 과연 이걸 자연재해로만 볼 수 있는지 씁쓸한 대목입니다. 오늘 강 대표님 없이 혼자 총기 사고부터 이산 콩켄 지역에 거대 싱크홀 7개가 발생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혼자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기도 한데 또 나름대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소식을 전하는 투백스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백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